안녕하세요. 대치형성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영어원 능률 김 4과 본문 29번부터 내용 정리 강의를 이어갈 건데요. 이제 29번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얘기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정리된 거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 살짝 정리를 해뒀습니다. 세 번째로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고요. 1446년에 쓰였으며 한글 창제의 바탕이 되는 발상과 원리를 설명한 책이다. 이게 이제 책에 대한 간단한 정의이고요. 이제 역사 얘기를 보면 1940년에 안동에서 발견이 됐고 한글을 금지시킨 일본의 정책을 피해서 계속해서 보관되었으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숨긴 거죠. 그랬다가 간송이 해방 후에 드디어 국민들에게 공유, 즉 사람들한테 이제 공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국보가 되었고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도 되었어요. 자,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영어로 좀 본문을 볼게요. 자, 29번부터 보시면 되고요. 자, 29번 Finally, 마지막으로 I saw, 나는 보았습니다. The one item, 한 가지 물건을요. 어디서 보았느냐? 박물관에서 보았죠. 어떤 물건이냐? That. 자, 일단 명사 뒤에 대시니까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I 보이고요. 주어 will never forget, 내가 절대 잊지 못할. 근데 그 뒤에 목적어가 없죠. 바꿔 말하면 요만큼의 괄호는 불완전절이고요. 그럼 요때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계대명사 위치겠죠. 근데 문제는 바로 앞에 명사 박물관을 꾸며서 내가 잊지 못할 박물관이 아니겠죠. 조금 선행사가 이렇게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절대 잊지 못할 하나의 물건을 박물관에서 보았습니다. 요러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하이픈은 동격이죠. 결국 내가 잊지 못할 그 하나의 물건, 그게 뭐냐? An original copy, 원본이죠. 훈민정음 해례의 원본, 우리가 이제 합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리지널이라는 단어 정도만 동의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리지널이라는 건 진짜, 리얼이죠. 다른 말로 genuine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authentic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요 단어 하나 정도 동의어 변형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박물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았다. 자, 30번. 이 오래된 책은 당연히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칭하죠. was written, 쓰여졌습니다. 1446년. 컴마, 그리고 그것은. 미리 할까요? 여기서 그것이 뭘까요? 당연히 오래된 책, 훈민정음 해례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요만큼, 컴마, and는 접속사, it은 대명사. 요걸 고스란히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컴마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바꿔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그리고 그 책은 explains, 설명해 줍니다. the ideas, 개념과 and, 원리를, 요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behind, 뭐 뒤에 있는 the creation, 창제, 창조 뒤에 있는, 한글의 창제 뒤에 있는 그 숨겨진 원리와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래요. 자, 여기서 컴마 찍은 이유는요. 한글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동격 The Writing System of Korean Language, 한국어의 글쓰는 체계, 즉 한글 이렇게 되겠죠. 자, 31번. 그것은 여전히 훈민정음 해례본이고요. 발견됐어요. 안동에서 1940년에. 자, however, 그러나 at that time, 그 당시에 한국은 여전히 일본에 의해서 occupied, 점령, 점유 되어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식민 상태였다 이거죠. 자, 31번과 32번에 요 at that time이라는 걸 살짝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당시에라는 건 당연히 1940년에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 1940년을 선행사로
그 뒤에다가 컴마로 살짝 바꿔준 다음에 when 하나 붙이면 at that time의 기능과 접속사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뒤엔 똑같이 however, Korea 하고 뒤에 원래 있던 완전문 그대로 나가면 되겠죠. when 뒤에는 항시 완전문이 뜨니까 at that time만 when으로 바꾸면 31번과 32번 한 문장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해 보시고요. 자, 33번. 일본의 식민 정부는 자, intended to 뭐뭐 하려는 의도이다 라는 수거죠. 동의어로 mean 이라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이렇게 쓰고요. to 붙이면 mean to 뭐뭐 하려는 의도이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get rid of 요것도 하나의 수거. 제거하다, 없애다 이런 뜻이고요. 쉬운 걸로는 뭐 remove 라든지 조금 고급 단어로는 eliminate 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끊으시면 동사 구죠. 일본의 식민 정부는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한국어를.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어 말살 정책 그 얘기죠. 자, 다음이요. Schools, 학교들은 were forbidden, 금지되었습니다. To teach. 여기서 끊지 말고 차라리 준동사 이어지는 여기까지를 한꺼번에 볼게요. 여기까지 한꺼번에 보고 이만큼을 하나의 동사 구로 보시면 가르치는 것이 forbid 되었다.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었다. 학교들은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다 이 얘기죠. 무엇을요? lessons, 수업을요? in Korean, 한국어로요. and 그리고 학자들이요. 근데 who 떴으니까 당연히 that으로 바꿀 수 있는 관계대명사. 선행사는 사람이겠죠? 학자들. 학자들은 학자들인데 한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arrest, 체포하다, 수동태니까 were arrested, 체포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orbid라는 단어 forbid 까지가 원형이고 얘를 이제 수동태 버전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pp인 거죠. 요 forbidden이란 단어도 역시 동의어 많이 나오니까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keep이란 단어 다 pp로 쓸게요. kept 요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짧은 걸로 ban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n 한 번 더 붙이고 ed 붙이면 pp. 그 다음에 prohibit 요런 단어도 있어요. 역시 pp형 만들어서 ed. 혹은 hinder 요런 단어도 마찬가지. 금지하다, 막다. 다시요. hinder 요렇게 쓰면 원형이고요. ed 붙여서 pp형. 지금 쓴 단어들로 다 바꿔 써도 지금 이 문장은 뭐 똑같은 의미로 쓸 수 있겠죠. 여기나 여기 동의어 변형 같은 거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바꿀 수 있다는 거라든지 요 표현들 같은 것도 역시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밑에다가 살짝 뭘 좀 써놨는데 일단 필기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34번 밑에 일본 식민정부는 학교들이 한국어로 수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지금 요만큼의 내용. 요만큼의 내용을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시고요. 문법 강의에서 디테일한 내용은 같이 한번 영작을 해볼게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35번. From the moment. 그 순간으로부터. 자, 그 순간.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고요. 그 뒤에 when 하나 붙이고 완전절 붙이면 수식 가능하죠. 그랬을 때 when은 생략하고 나면 우리 맨날 하던 명주동. 그쵸? 여기 괄호치고 그가 들었습니다. 데디아라 들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had been discovered. 발견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간송은요. couldn't stop ing. stop ing.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럼 앞에 couldn't가 붙었으니까 생각하는 것을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었다. 즉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 뜻이 되겠죠. stop ing 뒤에 stop 뒤에 ing가 쓸 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stop to be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지금 요거 쓰면 완전히 틀리고 뜻이 달라지죠. 생각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었다.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얘는 당연히 훈민정음 해례본 일 테고요. 여기도 하나 정도만 유념해 두시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됐어 라는 소식을 들었죠. 발견된 게 더 이전, 소위 말하는 대과거죠. 그 소식을 듣고 났죠. 여기가 그냥 과거. 다시 여기도 그냥 과거.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생각을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었죠. 여기 요 정도만 체크해 두시고요. 자, 간송은 알고 있었습니다. 데디아를. 생략된 댓과 함께 뒤에 완전절 뜨겠네요. 간송이 그러니까 보호해야만 한다는 걸. it 당연히 해례본이고요. at all costs 뭐 뜻을 한번 써볼까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at all costs 수거적 표현으로 자주 나오니까 기억 하나 해두세요. 뭐 쉽게 해석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간송은 자기가 반드시 그 해례본을 보호해야만 한다, 지켜내야만 한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기다림이 수년이었고요. 그 수년 후에 간송은 마침내 obtain 할 수 있었어요. be able to, could. 그럼 could obtain, 그 책을 얘 뭐예요? 여전히 훈민정음 해례본이죠. 얻을 수 있었습니다. 38번 간송은요. purchased, 구매했습니다. it, 해례본을요. at 10 times the price. 자, at the price 하면 이 가격에. 근데 가격이라는 명사 앞에 배수사 떴죠? 앞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체크만 할게요. 그럼 몇 배 값에? 10배 값에 구매를 했죠. 자, 명사는 명사인데 또 수식 가능하니까 the owner, 주어, was asking, 동사. 결국 명, 주, 동. 뒤에 목적어 없는 불안정 구조. 맞네요. 관계대명사, 목적격, 위치 생략.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소유자가 있었을 거고요. 그 소유자가 요구하고 있었던 가격, 그 가격에 무려 10배 값의 해례본을 간송은 구매했대요.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죠. and carefully hid. 우리가 hide 이렇게 쓰면 숨기다 라는 원형이고요. 과거형으로 hid. 얘가 동사 to, 얘가 동사 one. 그럼 간송은 신중하게 숨겼습니다. it, 여전히 해례본을 숨겼습니다. 자신의 집에다가. 아직은 뭐 일제강점기 때니까요. 자, 39번. When the Japanese were finally defeated. 여기까지. defeat. 요 단어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타동사로 패배시키다예요. 즉 주어가 승리하는 거죠.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be, pp. 수동태니까 그럼 주어가 지금 패배를 시킨 게 아니라 패배를 당한 것. 즉 주어는 승자가 아니라 패자가 되겠죠. 요거 수동태라는 거 유념하시고요. 수동태 유념해 두시고요. 그래서 일본이 마침내 패배되었을 때 패망했죠. 폭망했죠. 자, 그랬을 때 he, 간송은 was able to share,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share A with B, A를 B와 함께 공유하다. 자, B부터 보시면 the rest, 나머지란 뜻이죠. 한국의 나머지와 공유할 수 있었다. 이 말은 이제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한국 사람들과 공유했다는 얘기고요. A, it은 당연히 해례본이고요. 자, 40번. 지금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요게 이제 한 여고생이 쓴 그 박물관 보고서죠.
자, 현장에서 가이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The guide said that. 가이드가 말하기를 역시 that은 생략 가능한 명사절 접속사 that이고요. 뒤에 완전절 뜰 거예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is the museum's most precious treasure. 박물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라고 그 가이드가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precious. 이 단어는 나올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소중한이라는 형용사고, 소중하다는 건 이제 귀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중한, 가치 있는 이라는 동의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valuable, 귀중한. 그 다음에 invaluable. 이 단어 헷갈리면 안 되죠. in이 붙어서 반대말 같지만 너무나 귀중해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결국 동의어죠. 그 다음에 돈으로는 역시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는 요런 단어도 있고요. worth라는 단어에다가 y 하나만 딱 붙이면 worthy, 가치 있는 형용사가 됩니다. 반대말 두 개를 외워두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가치라는 말을 영어로 쓰면 명사로 worth라는 단어가 있고요. value라는 단어가 있죠. 요 두 개 뒤에다가 less 붙이면 요 둘은 무가치한, 나쁜 말이고요. 요 두 단어 빼고 뭐가 나와도 좋은 말, 귀중한, 가치 있는 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정리 한번 해 두시고요. 자, 41번. 앞에서도 두 번이나 나왔던 거죠. without 플러스 명사, 그 뒤에 뭐 보이면? 조동사의 과거형 보이면 이거 가정법이구나. 뭐뭐가 없었더라면 뭐뭐 할 뻔 했었는데. 실제 뜻은요. 뭐뭐가 있었기에 뭐뭐 하지 않았다. 반대죠, 반대. 뭐 디테일한 건 문법 파트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지금은 형태랑 해석적인 면만 보겠습니다. 자, without it, 그것이 없었더라면. 여기서의 그것은요, 실제로 있었던 것이고요. 누구? 훈민정음 해례본이죠. 자, 훈민정음 해례본이 없었더라면 the origins and fundamentals of Hangul, 한글의 origin, 기원과 한글의 fundamentals, 기본 원리, 기본 원칙, 이러한 것들은 would have been lost to history. 요게 일단 하나의 수거인데요. be lost to history. 역사 속에서 이뤄질 것이다. 뭐 이제 의역하면 여기 보이네요.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자, 해례본 덕에 한글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그 어떤 원본 같은 것들이 다 우리 역사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과거 사실을 반대로 써서 가정법 과거 완료 표현을 썼고요. 자, 42번. it, 그것은요, has since been designated. 일단 여기까지 끊어놓고 since가 이렇게 단독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전치사도 아니고 접속사도 아니고 동사 근처에서 부사처럼 단독으로 쓰이면 그냥 그 이래로, 앞내용 이래로 요 정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it, 훈민정음 해례본은 be designated. 뭐 됐어요? 뭐뭐로 지정되다. be designated. 뭐뭐로 지정되다. 그럼 뒤에는요, 뭘로 지정됐냐? 명사가 하나 뜨겠죠? 수동태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가 하나 떠서 한국의 national treasure, 국보로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and 그리고 included.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 목적 안 보이죠? pp예요. 그럼 여기 앞에도 been, 있는 병렬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pp2, 요 designated가 pp1. 그래서 포함이 된 거고요. 유네스코의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43번. ing로 시작했죠? 근데 컴마가 보이네요. 그럼 여기까지 동명사 주어가 아닌 분사구문이고요. 분사구문 ing는 항상 as와 주절의 주어 그리고 시제 일치한 동사 형태로 바꾸어서 원래 문장으로 쓸 줄 아셔야죠.
내가 이 오래된 책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서 간단하게 looking 보면서 I could feel 난 느낄 수 있었다. 간송의 강력한 commitment 헌신을요. 요만큼만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아마 9번 문장이었을 거예요. 잠깐 9번 문장 펴보시고요. 필기한 거 한번 확인 한번 먼저 해보세요. 자, 9번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commit이라는 동사, devote 혹은 dedicate 요런 단어랑 동의어라 그랬고요. 그 뒤에 목적어, 그 뒤에 전치사 to와 함께 전치사 뒤니까 동명사 혹은 명사 이런 것만 쓴다. 동사 원형은 쓰면 안 된다. 여기 보이는 to가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다. 뭐 요런 얘기 9번 문장에서 했었어요. 어떤 동사 표현에 그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꾸어도 뒷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럼 commit이라는 동사를 commitment 명사형으로 바꾸어도 뒷구조 자체는 똑같이 이렇게 수식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역사라는 것을 preserve 뭐 동의어로 conserve 정도만 하나 같이 알아두시고요. 보호하다, 보존하다. 그럼 한국 역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헌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여전히 여기에는 to 전치사 여기에는 원형이 아닌 동명사 들어간다는 것만 유념해 두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commit에 대한 명사형 마찬가지 devote나 dedicate의 명사형도 똑같이 동의어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devotion 이렇게 쓸 수 있고요. dedicatio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헌신. 자, 필기 정리해 두시고요. 자, 첫 문장 44번부터 지금 별표가 되어 있는데 44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분사구문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역시 ing로 시작했지만 컴마. 두 번째 pp로 시작했고요. 역시 pp 분사구문 컴마. 주절은 요게 전부죠. 주절만 보면 되게 간단해요. 방금 전에 했다시피요. 여기 있는 분사구문 컴마까지요. 두 번째 여기 있는 pp 분사구문 역시 컴마까지요. 원래 문장 정도로만 쓸 줄 아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분사구문이 이렇게 주절보다 앞에 붙었을 땐 항상 접속사 as 그리고 주절의 주어 그대로 그 다음 ing건 pp건 원래 동사형으로만 시제를 유의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단 ing는 능동이니까 실제 동사로 쓰시면 되고요. pp는 수동이었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주는 거죠. BPP의 형태로만 쓰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과거니까 as I stood. 자, 여기는요. as I was surrounded. 요렇게 쓸 수 있겠죠? 해석해 볼게요. 자, 전시관, 간송미술 전시관 한가운데에 서서 두 번째, 한국 예술품들에 둘러싸인 채로 나는 could not stop ing 또 나왔네요. 간송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간송 그 사람은 아주 놀라운 사람이죠. 자, 감정 형용사를 ing로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놀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남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때 ing로 꾸미죠. He was an amazed person. 그 사람은 놀랐다. 놀란 사람. 이런 거고요. He was an amazing person. 그 사람은 남을 놀래키는 놀라운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he did not collect. 그는 예술품을 수집하지 않았어요. For his personal enjoyment. 자신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자, he did it. 간송은 그것을 그렇게 했어요. 말 그대로 그것을 그렇게 했어요. 자, did는 대동사, it은 대명사죠. did가 받는 건 collected가 될 테고요. it이 받는 건 ought가 될 테고요.
대동사, 대명사. 여기다가 was 쓸래, did 쓸래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종종 있죠. 비동사 were,가 맞다면 앞에 있는 비동사를 지칭할 텐데 지금 일반 동사 collect를 지칭하기 때문에 did가 맞고요. it은 뭐 어려울 거 없이 art고요. 자, 간송은 예술품을 collected, 수집했습니다. 왜요? To protect Korea's cultural identity.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어떤 기간 동안에 The harsh Japanese colonial period. 아주 혹독한 일본의 식민 지배 기간 동안에요. 자, 요 두 문장을 합쳐서 한 문장으로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독자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술품을 수집하였다. 항상 영작할 때 요거 생각하시면 되죠. 은는이가 찾고 명사, 맨 끝에 동사 찾고 이다하다 동사, 다시 그 뒤에 을을 찾고 명사. 일단 영어식으로 쓰면 명, 그는 동, 수집하였다, 명, 미술품을. 그 나머지를 전명구나 투부이나 접속사 플러스 절의 형태로 쓰시면 돼요. 근데 뭐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뭐하기 위해서 not A but B, not A but B의 구조로 쓸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요 밑에다가 살짝 영작을 한번 해보시고요. 실제 영작 내용은 문법 강의에서 한번 또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자, 47번. 자, after Korea regained its independence. 한국의 독립이라는 걸 다시 얻어내고 난 후에, 뭐 쉽게 광복하고 난 후에, he, 간송은 또 stop ing. 즉, 예술품을 모으는 걸 멈췄어요. as. 접속사로 이유의 뜻이죠. 왜냐하면 he knew it. 간송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시 목적어가 아니라 대절의 주어네요. 이제 완전절 뜨겠죠? 생략된 명사절 접속사 that 뒤에 완전절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그것이 would safely remain. 지금 요 단어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remain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 없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고요. 얘는 소위 말하는 일형식 완전 자동사. 보존되다, 유지되다 이 뜻이죠. 그래서 현재 밑줄 친 문장은 완전절이 맞고 괜히 여기다가 됐을래, 왔을래 이런 식의 문제 혹은 what을 써놓고 맞을까 틀릴까 이런 식의 문제 유념하시면 됩니다. 생략된 건 that이에요. 명사절 접속사 that. 그래서 간송은 it, 예술품이 한국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을 거라, 유지되어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네, 더 이상 자기가 돈 들여서 수집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뺏길 일이 없으니까. 자, 48번. During our country's worst time. 별거 없네요. 우리나라 최악의 상황 동안에, 최악의 시간 동안에 A single man, 단 한 명의 인간이 was able to defend.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가적인 어떤 정신과 자부심을 단 한 명의 사람, 간송이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자, 필기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49번. Thanks to him.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 덕분에. Thanks to 명사. 뭐뭐 덕분에. 자, we are still able to experience. 우리는 여전히 be able to 할 수 있어요. experience 경험할 수 있어요. An essential part 아주 필수적인 부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 문화의 아주 필수적인 부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문장에 별표를 친 이유가 별거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간송 덕분에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죠. 필수적인 부분을. 이걸 반대로 말하면 간송이 만에 하나 없었더라면 우리는요. 오늘날 한국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을 뻔했죠. 즉, 요 49번 문장을 가지고 without 이라고 시작하는 가정법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하나만 유념을 좀 해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요것도 아직 우리가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변형할 수 있는 문장으로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문법 파트에서 같이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써보시고요. 자, 50번. 요 단어만 좀 유념하시면 돼요. founded. 잘 보시면 발견된 게 아닙니다. find의 과거형 found 맞죠? 근데 지금 얘는 found에다가 ed 붙인, 즉 기본형이 found예요. found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 일단 동의어로 establish, 설립하다라는 단어고요. 지금 ed까지 똑같이 쓰면 이렇게 해서 established in 1938, 1938년 설립되면서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문장이요. as it was founded. 당연히 it은 간송미술관이겠죠. 여기요. 그래서 요 단어 형태 유념하시고요. 동의어 유념하시고 변형할 수 있는 거 요만큼. 자, 1938년 설립되면서 간송미술관은 was 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private museum, 개인 사립 미술관이었습니다. 자, 51번. when 간송 built it, 간송이 그 미술관을 지을 때. it은 당연히 미술관이요. he named it, 그는 그 미술관을 보화각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요 단어 오형식 타동사로서 우리 앞에서 나왔던 designate, 등재하다 이런 거 있었죠? 똑같아요. 목적어를 명사 목적격 보어라 이름 짓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오형식 구조로서 뒤에 명사가 하나가 아닌 두 개가 등장하는 거. 요거 하나만 또 좀 유념해 두시고요. 다음이요. 자, 간송은 사용했습니다. 그 건물을 하나의 장소로써요. 무슨 장소냐? To store all of the important cultural items. 모든 중요한 문화적 물건들을 보관하는, 저장하는 장소로서 그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그 뒤에 주어, 그 뒤에 동사, 그 뒤에 목적어 안 보이죠? 명주동 수식이죠. 그가 수년 동안에 걸쳐 모아온 아이템들이죠. 생략된 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자, 간송은요. 1962년 사망하였고요. 그리고 보화각은요. was renamed the 간송 아트 뮤지엄 in 1966. 1966년 보화각이라는 이름에서 간송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대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응용만 할 줄 아시면 사실 똑같아요. 요만큼. 51번 문장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51번 같이 볼까요? name 대신에 rename이라고 칩시다. 이름을 고치다겠죠? 뒤에 목적어, 그 다음 목적격 보어.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이름을 고치다. 이렇게 썼다면 이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빼고요. 목적격 보어는 여전히 뒤에 남아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 동사를 수동태로만 바꾸면 똑같은 구성이죠? 자, 얘를 기호상 목적어, 얘를 기호상 목적격 보어라고 할게요. 여전히 둘의 관계는 equal, 그 다음에 수동태죠. was, pp. 51번과 53번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4번 it, 보화각은 아니죠.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간송 미술관은 현재 holds, 가지고 있습니다. about 5,000 items, 약 5,000개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2개의 국보를 포함해서. 자, 여기까지 보화각에 대한 이야기, 간송미술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네요. 일단 필기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마지막 간송미술관, 보화각. 1938년 간송이 설립한 한국 최초의 사립미술관, private museum. 간송이 수집한 모든 문화적 물품들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간송이 서거하고 난 후에 간송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다. 아까 1966년이었나요? 현재 12점의 국보를 가지고 있으며 총합 5,000점 정도의 물품을 소장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사과. 내용이 좀 길었어요. 그동안 수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